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지금 보이는 소스가 이전에 작업했던 바로 직전 강좌에서 작업했던 그 선 그리기 기능을 실습했던 소스고요. 이번 강좌는 이 소스를 조금 다른 형태로 동일한 기능인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지 프로그램 하다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에 적합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번 시간에는 마우스 무브에서 그 왼쪽 버튼이 클릭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이 믹스드 키, 그러니까 마우스가 클릭되었을 때 함께 클릭된 그 정보가 들어오는 저 정보를 이용해서 같이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때도 좌표 정보를 따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move to line to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move to line to를 쓰면 이제 그 이전 좌표에 대해서는 윈도우즈 시스템한테 그리기 이제 그리는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되겠지만 GDI 시스템이 보관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쓰지 않고 직접 이제 나는 move to가 아니라 그냥 라인 함수를 쓰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라인 함수를 써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전 점을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move to line to를 쓰지 못하고 line to,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함수, 저희들이 제공하는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야 그릴 수 있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ve to line to가 아니라 그냥 라인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 점을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입 변수가 안 좋다고 제가 강좌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일단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변수를 포인트 a 스타트 포스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기억할 변수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 변수를 왼쪽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렇게 A가 아니죠. 지금 전입 변수니까 저희는 전입 변수 앞에 글로벌 약자로 G 언더바 노테이션 앞에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마우스가 클릭되었을 때 좌표를 G 스타트 포스에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을 이 G 스타트 포스라는 변수가 기억을 했으니까 move to라는 함수는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얘가 선 그리기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이동할 때 라인 함수가 아니라 라인 투 함수가 아니라 라인 함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 스타트 포스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x, .y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가 시작점이 되고요. 그죠? 이게 시작점이 되고 얘가 이제 끝점이 됩니다. 그죠? 이게 끝점이 돼서 이 둘 선을 연결하는 라인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시작점이 이것으로 고정되면 한 점에서 그림이 쭉 그려지겠죠.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시작점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시작점이 고정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이제 고정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하는 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와야 되니까 시작점을 이제 고정하면 안 되고 현재 그 마지막 그려진 점 있죠. 현재 마우스 무브가 이동하면서 계속 그려지고 있는 이 끝점, 이 끝점이 다음 점의 시작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현재 점이 다음 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는 동일하게 마우스 버튼을 해제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 선 그리기 했던 것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꼭 move to line to가 아니라 그냥 그죠? 이 라인 함수를 이용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동시성 있게 그리게 되면 선을 두 개를 막 이제 다른 선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같이 그린다고 하면 그 선도 move to line to 쓰고 이 선도 move to line to 쓰면 서로 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라인으로 쭉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다른 선 그리기하고 방해되지 않게 그리려면 라인 함수가 구축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라인은 무브 투 라인 투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뭐 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는 무브 투 라인 투 자체를 쓰지 못하죠. 렉탱글 함수를 써야 됩니다. 렉탱글 함수를 쓸 때는 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시작점 끝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함수는. 그러면 렉탱글을 쓰게 되면 이제 렉탱글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함수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구성되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죠? 빠르게 그리면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상합니다. 뭐 하여튼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라인으로 바꿀게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튼 시작점 끝점을 쓰는 함수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또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제 변수를 저장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MKL 버튼 다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프로그래머가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 상태를 직접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G is click 뭐 전입 변수를 어차피 0으로 초기화해 주니까 0으로 초기화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G is clicked 이렇게 해서 변수가 마우스 클릭되는지 여부를 자기가 변수로 직접 체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좀 심도 있게 배우면 알겠지만 윈도우 영역, 자기 영역을 마우스가 벗어나면 마우스 메시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밖에서 마우스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상태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는 정확한 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렇게 변수를 따로 선언하고 명시적으로 자기가 이제 L 버튼 다운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뜻은 마우스가 클릭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자기가 강제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도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 이렇게 0인 경우에만 이런 일을 하도록, 그죠? 시작점도 0인 경우에만 기억을 하도록, 그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이 되었겠죠. 1이 되면 이 상태를 자기가 이제 요 마우스가 클릭되었다는 여부를 G is clicked라는 함수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믹스드 키를 쓰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제 1인 경우에만 처리하겠다 라고 직접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제 1로 바꿨기 때문에 마우스가 클릭된 상태에서만 요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가 해제되었을 때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클릭드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클릭이 해제될 때는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0을 넣어서 이렇게 클릭이 해제되었다라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마우스 클릭 상태를 직접 관리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개발자가 나중에 이제 클릭 상태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서 모든 상황을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죠. 여기까지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잘 되죠? 그죠? 잘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마음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그림이 저렇게 그리시는 거 보면.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액 변수를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자꾸 전액 변수 쓰죠. 그래서 이게 사실 C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전액 변수 보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즈민 31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요렇게 쓰지 않도록 내부 변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전액 변수 쓰지 마시고 이 구조체 이름은 뭐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할 이름으로 앱 데이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뜻으로 이제 앱 데이터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구조체 안에다가 이렇게 전액 변수로 사용할 정보들을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된 게 아니죠. 선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구조체를 선언한 거니까 변수 선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앱 데이터를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에서
여기서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하고 좌표도 저기 x, y니까 그냥 초기 값으로 0,0 주고요. 그죠? 이게 아까 그 스타트 포스, 그죠? 스타트 포스에 대한 초기 값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 클릭 포스도 똑같이 0을 이렇게 줄게요. 0 이렇게 해서 스타트 포스하고 그 클릭 is clicked, 그죠? is clicked 하고 이제 초기 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수 선언한 형태를 내부 변수로 쓸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내부 변수를 쓸 수 있도록 제가 set app data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API고요. 여기다가 이 데이터의 주소를 넘기고 size of 내가 만든 구조체 이름이죠. app data. 요렇게 주시면 내부적으로 요 크기로, 그죠? 요 크기로 이 정보를 관리하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우리 이지윈32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전액 변수로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하시고 이 구조체를 여기에 이제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내부 변수로 그냥 등록을 해두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 자기가 어디서든 이 정보를 쓰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써야 되겠죠. 지금 에러가 나니까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app data 하고 포인터 p data는 얘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앱 데이터가 저희가 고정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이름이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앱 데이터를 캐스팅해서 get app data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아까 그 보관했던 주소가 보이드 포인트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만든 구조체로 캐스팅해서 형변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p 데이터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스타트 포스랑 이즈 클릭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전액 변수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is clicked,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전액 변수를 쓰지 않고 내부 데이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에 있는 변수들을 기록하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맞아, 나머지 것도 다 바꿔보면, 그죠?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여기도 그러니까 사실 소스 코드가 조금 전액 변수보다 길어지는 건 있지만 사실 이 함수들이 독립성을 가지려면 전액 변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기술이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하게 쓰고 싶다고 편하게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습관을 들이셔서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대한 전액 변수는 안 쓰면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전액 변수는 사라졌고 이제 지역 변수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된 그 변수로 이 데이터들이 관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저희 이지윈 30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똑같이 잘 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웃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잘 되고요. 원래 했던 소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나머지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좀 더 개발자가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면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역 변수로 막 그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가 사용할 구조체를 미리 선언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더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